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장이 어려울수록 빛나는 신 대표님 이렇게 또 써주셔서 고맙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셔야 되죠. 그죠? 편안한 주말이 돼야 되는데 시장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장은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방송을 시작하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회원님들 많이 들어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저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장은 어렵지만 또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회원님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무지개님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추천도 올려주시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올해의 시장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이라는 이 전제를 깔고 보면 굉장히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시장인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오히려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거죠.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았다. 하여튼 뭐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은 살판 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에 배팅을 한 쪽, 특히 이제 공매도 이런 쪽에서 수익을 많이 낸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쨌든 뭐 주가 지수는 2162포인트로 금요일 날 끝났으니까 끝난 부분을 본다면 등락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때의 이 주가를 봤을 때의 수익은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아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이기 때문에요. 주말이기 때문에 크게 그 시간적 여유를 그러니까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2020년도 월별 예측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죠? 전략.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 전략. 이 부분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월 달은 지나갔잖아요. 그죠? 1월 달은 1월 효과에 의해서 솔직히 1월 달에는 상한가도 잡고 뭐 나이백이라는 종목의 상한가도 잡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꽤 괜찮게 냈었던 달이었었고요. 일부 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좋은 기회를 가졌었던 달이 1월 달이었는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요. 1월 달에 초장부터 두들기기 시작했대요. 초장. 초장. 초장부터 매수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락을 만들어내는 빨래질, 이 빨래질에 개인 투자자들이 당했어요. 정말 당했어요.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리스크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그 배당을 받으려고 모아놨었던 프로그램 매물화되는 그 수량들이 1월달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무지하게 나왔고 2월달에도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무지하게 나왔거든요.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초장부터 샀기 때문에 너무 성급했다. 성급했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렇지만은 진짜 1월 효과는 있었죠. 제가 설명을 했을 때 1월 효과는 굉장히 컸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수익을 그냥 한꺼번에 많이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으려는 그런 입장으로만 들어갔으면 1월 달에 꽤 큰 수익을 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월별 예측에 1월 달은 지났어요. 지금은 2월 달이고, 그쵸? 지금은 2월 달이고, 지금 3월 달이, 3월 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4월 달이 있잖아요. 제가 월별 예측에 노란색으로 1월 달, 4월 달, 7월 달, 11월 달 이렇게 얘기해 놓은 부분은 여기에 전략적 시나리오 이 부분만 명확하게 해 놓으면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1월, 4월, 7월, 11월은 매년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고 한 30년 통계치를 통해서 봤을 때 1월, 4월, 7월, 11월 달이 투자에 유리한 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말아야죠. 그럼 2월 달은
진짜 2월 달에는요. 그렇게 좋았었던 기억이 많이 없었어요. 1월 달에 후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었고 1월 달에 1월 효과에 의해서 크게 주가가 상승했었던 이 부분이 2월 달에 오히려 주가가 내리는 경우가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1월 말에 설날 전까지 올라왔는데 설날 이후에 와장창 빠졌잖아요. 그죠? 와장창 빠졌죠. 중국 영향도 있고 코로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되어 있는 중국의 영향력이 리스크로 다가오면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죠. 그래서 2월 달에는 박스피만 보여도 실질적으로 플러스가 나는 달이긴 날인데 저게 이제 플러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죠? 2월 달은 전통적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지난주만 해도 어땠어요? 야, 이거 넘어간다. 진짜 뭐 2200포인트 넘어가서 이제 2250, 2300포인트 간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감소되는 소강 상태에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정부 측에서도 약간 손을 놓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졸업식 해라. 졸업식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때에 그 정부 측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단계적인 부분이 잡혀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신천지 교회가 나타나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이 부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시장까지 밀어내리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확진자가 막 늘어나니까요. 미국 시장도 빠졌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금요일 날 장이 많이 빠졌거든요.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간에 2월 달에는 그래도 박스피다 이거죠. 이 밴드는 정해놓고 요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 보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4월 달 이 부분은 전략적 승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월 달 그 다음에 4월 달 요 연결고리만 잘 선택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2월 달에서 3월 달로 넘어가는 요 부분에서 박스피에 대한 부분의 하단 이쪽에서 실제적으로는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니면은 사 있는 상황이라면 견뎌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 종목이나 다 갖고 견뎌낼 수는 없어요. 그죠? 견뎌내더라도 뭔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상승할 가능성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측면에서 조사를 해놓고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그 주식에 해당되지 않으면 종목을 교체하는 게 3월달을 준비를 하고 3월달에서 4월달로 올라오는 이 전략적인 부분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지금이 2월 마지막 주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3월 전반부까지는 준비가 끝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을 곤두서서 세워서 쳐다봐야 되는 거고 시장을 조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달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고 시점이에요. 2월 달에 힘들었다? 그러면 2월 달에 힘들 만한 그 상황이 된 거죠. 그죠? 근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월 달은 전통적으로 주가가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놓고 보자. 물론 1월 달도 수익 나고 2월 달도 수익 나고 3월 달도 수익 나고 4월 달도 수익 나고 매달 수익 나면 좋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 인생사가. 그죠? 그렇다면 2월 달은 줄 건 줘. 줄 건 주고 더 크게 수익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1월 달에 초장부터 개인 투자자가 사지 않았으면 성급하게 사지 않았으면 기관들이 그렇게 팔 때에 오히려 더 유리하게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던 상황인데 높게 매수하고 더 파니까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내려오고 1월 달에 수익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2월 달에는 어떻게 할 거냐 2월 달에. 지금은 2월 달 말이고 3월 달 이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3월서부터 4월 달까지 올라오는 이 상황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4월 달.
이번 달에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선거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선거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이 한국 선거에 대한 부분에서도 여기에서 봤을 때 진짜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2004년도 4월 15일 날이 선거였었던데 전에 상승하고 후에 하락했던 부분은 그냥 눈 감고도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올라왔고 그 다음에 후에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이게 4월 달이고 그쵸? 4월 15일이라고 한다면 4월 15일이 이 정도 되는 거니까 이 정도 되니까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3월 달서부터 4월 달 이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2008년도 4월 9일 날에도 마찬가지. 그쵸?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죠? 상승을 한 부분. 그러면 2월 달엔 그래도 2월 달에는 이렇게 박스피, 보통 보면 박스피잖아요. 그죠? 2월 달 여기. 예, 밑에 이게 보이시죠? 그럼 이 박스피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가격이 올라오는 부분에서 추적할 수 있는 상황만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이게 2008년도에도 그랬고 2012년도 마찬가지고요. 2016년도 바로 4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그죠? 2월 달이잖아요, 이게. 2월 달이 이렇게 내리잖아. 이 박스피 맞죠? 그죠? 이 박스피. 예? 예? 네모칸 그려야 박스피가 보이나? 그죠? 이 안에 왔다 갔다. 그리고 3월 달서부터 올라오는 거.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문제는 있지, 그죠? 그거는 헤쳐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부분이에요. 이제는 2월달 후반부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후반에 있는 상황이고 자 이제 요 부분이 3월달로 넘어갈 거고 그렇죠? 4월달에는 뭐가 있어요? 선거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4월 며칠이에요? 15일. 그러면 3월서부터 4월 15일 요때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 부분에 추적을 해야 되는 거죠. 추적. 네, 추적. 어차피 2월 달에는 내렸잖아. 그래서 내려 있는 부분에서 3월 달에서 딛고 올라오는 이 부분. 근데 이 상황에서 팔아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팔아내면은 잘못되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게 팔아내면 안 되는 거야. 진짜로. 지금 뭐 나라가 망하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은 맞는데요. 그게 IMF는 아니잖아. 그죠? 미국의 금융위기는 아니잖아요. 물론 경제적인 파장은 굉장히 커요. 지금. 아직까지 경제적인 파장에 대한 부분이 나오질 않았어. 그리고 경제적인 파장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 금요일날 시장이 빠진 거잖아요. 그죠? 미국 시장 금요일날 시장 또 빠졌는지 모르시는 분 있어요? 빠진 것도 보여드려야지. 네. 자, 미국 금요일날 시장. 금요일날 시장. 네.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S&P 지수 다 밀렸잖아 이렇게. 네. 227포인트 빠지고 나스닥은 174포인트 빠지고 S&P 지수는 35포인트 빠지고. 미국만 빠졌나? 유럽도 마찬가지죠. 프랑스, 독일 전체적으로. 프랑스하고 독일, 이 유럽은 오히려 경제 지표가 잘 나왔어요. 오히려 유로존의 PMI, 제조업 PMI 지수도 그렇고 서비스업 PMI 지수도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왔는데도 주가가 빠졌어. 그건 뭐예요? 글로벌 시장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지. 뭐에 의해서? 코로나19에 의해서. 코로나19 중국은 만연돼 있고 지금 뭐 굉장히 확산돼 있고 되게 많은 거 그리고 되게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걸 아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증가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적으로 바라본 거야. 야, 한국이? 예? 일본보다 더 그 철두철미하게 방제를 했었는데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뚫렸다. 이러니 더 무섭지. 이 부분에서 기관들은 무지하게 팔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팔아내기만 하겠냐 이지. 저는 팔아내기만 하겠냐. 저는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차트를 보여주면은 까마득해요. 제가 이거는 그 이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그 상황이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코스피 차트에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형성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3, 4년이 만들어진다. 자, 여기에서 올라오는 거, 이 보이시죠? 그죠? 여기서.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가 더 간다, 이렇게. 네. 왜? 추세적인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간다. 그쵸? 그렇지만 저는 요 부분에서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 만약에 이게 내려서 만들어지면은 그때 확인될 텐데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 꼭대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수익 난 거 있으면 좀 팔아주세요. 현금 갖고 있어도 충분하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 삼성전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삼성전자 그것도 팔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그 상황이었었거든요. 자, 그 부분에서 한번 보자. 지금은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완성이 됐지. 그죠? 3, 4형이 완성이 됐잖아요. 이 3, 4형이 완성이 됐지.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왼쪽 어깨 같은 경우에는 한계야, 무조건. 여러분들 이거는 잊지 마세요. 이 왼쪽 어깨는 한계야, 한계. 그리고 꼭대기도 한계겠지, 그죠? 한계. 그렇지만은 오른쪽 어깨 같은 경우에는 3개에서 4개까지 형성되는 거를 봤다. 이거는요, 그 삼봉형이니까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역으로 움직인 이 부분에서 여기서도 한계야. 이것도 제일 저점은 한계겠지. 그렇지만은, 오른쪽 바닥은, 3중 바닥에서 오른쪽 바닥은, 이게 3개에서 4개까지 그리고 올라오더라. 그럼 여기에서도 하나 그리고, 2개 그리고, 3개 그리고 그릴 수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이 박스피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박스피. 그래서 이 박스피를 돌파를 해서 움직이는 이 여건에 그 모멘텀을 뭐가 줄 거냐. 근데 여태까지는 선거 전에는 올라왔잖아요. 4월 15일 날, 이전에는 올라왔잖아. 상승을 했잖아. 이후에 빠지든지. 어쨌든 이 부분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증상이 감기나 독감 증상하고 흡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발생한 것도 실질적으로는 겨울철에 발생을 한 거잖아. 그리고 독감이나 이런 쪽이 유행하는 것은 추울 때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따뜻해지면은 어때요? 소강 상태로 들어가죠. 없어지죠. 그러다가 다음 또 가을, 겨울, 환절기 때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어르신들은 독감 백신 맞으세요. 가을철에 그러잖아요. 그죠? 자, 독감도 그렇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럴 거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하고 비교를 해보면 독감도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꽤 많이 생긴다 이거야. 아직도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있어도. 저도 작년 12월 말에 그리고 1월 초에 타미프로 먹었어요. 타미프로가 뭔지 아세요? 독감약이에요. 제가 A형 독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왜 A형 독감을 걸렸는지 아세요? 1월 효과에 대한 부분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강의하고 이게 여기에 약간 무리가 가다 보니까 몸이 으실으실해. 그래서 목욕탕 갔지. 목욕탕에서 옮아온 거야. 목욕탕에서 옮아온 거야. 그래서 타미프로 5일치 먹고 그리고 지금 낫는데 후유증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치료약이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독감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잖아요. 최근에 뭐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 뭐 개발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만은 어쨌든 3월달이면 지금도 입춘 지나 있는 상황이고 따뜻해지고 4월달로 지나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소강 상태로 지나갈 때 치료제 아니면 백신 이런 것들이 빨리 개발을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세계의 의학 석학들이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만 개발하면은 떼돈을 보는데 지금 제약 바이오 회사들에서는 이거 안 하겠어요, 지금? 무지하게 지금 하기 있겠지. 여기에서 해결점을 찾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 부분에서 소강 상태를 보일 때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봤던 것처럼 주가가 반전을 하고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4월 15일 날 선거하고 겹쳐서
뭐 선거의 테마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보자 이거야. 지금 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다라고 해도 시나리오를 짜놓고 있는 것과 짜놓지 않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수에 대한 부분은요, 이렇게 삼분봉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150포인트의 지지, 요 지지 라인이 형성되기를 좀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2150포인트가 빠진다라고 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의미는 없는 숫자예요. 의미는 나는 별로 두고 싶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두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주가에 대한 부분에 그 기관들이 그렇게 팔면서 만들어 놓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게. 그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야죠. 자, 여기서 보면은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파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올해 그 1월 2일서부터 이날까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8조. 이게 이렇게 더하면은 10조예요. 10조를 파는 부분이에요. 10조를 매도했죠. 그죠? 근데 개인들이 그걸 다 산 거야, 지금. 그러니까 기관들이 판 거는 개인들이 산 거거든. 외국인들은 여기 있죠, 그죠?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그죠? 삼성전자서부터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들, 그죠? 대형주, 핵심 대형주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일 테니까, 그죠? 특히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거의 다 파는 거지, 그죠? 연기금 뭐 그거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 뭐 조 단위로 움직이는데 3천억 팔았다고 뭐, 요건 많이 팔았네, 그죠? 그죠? 최근에 판 거는 요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쪽에. 최근에 파는 거는 이쪽에 해당된다. 그죠?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내려온 부분은 거기서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해봐요. 기관들이 팔았기 때문에 기관들이 어쨌든 뭐 팔기만 하진 않잖아요, 그죠? 다시 매수를 할 것이다, 매수. 언제 매수할 거냐? 이거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계속 매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무슨 종목을 살 거냐, 무슨 종목을? 제가 보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걸 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받을 거다. 결과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팔 때에는 바닥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지금처럼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뭐 신용이 깨지거나 이럴 때 물량이 막 나올 수도 있겠지.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확진자 또 넘어가고 있고 막 이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월요일도 빠지고 화요일도 빠지고 빠지는 부분에 어떻게 해요?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중심 잡지 못하고 있으면 다 팔리겠지, 그죠? 그거 파는 거는 누가 사줘요? 개인들이 팔고 있는데 그거 누가 사줘? 뻔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매도자가 있으면 매수자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럼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분명히 누군가는 사주는데 그게 바닥이지 않을까, 이게야. 그 상황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견뎌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견딘다라고 했을 때 그 근거 어떤 부분에 의해서 견딜 수 있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 견딜 수 있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기업에 대한 실적, 그죠? 기업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모멘텀, 상승할 수 있는 성장력에 대한 성장력.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과 같이 혼재되어 있는 박스 부분에서는요, 실적도 중요하고 성장력도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그래서 거래량 지표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래량이 따르지 않고 있는 종목을 누가 사줄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관 투자자인데 이제 난 되게 많이 팔았어. 그래서 이제 사야 되는데, 이게 딱 저 A 종목을 보니까 거래가 뭐 5만 주도 안 돼. 10만 주도 안 되는 주식을 어떻게 사냐고. 그렇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최소한 50만 주,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이렇게 되는 걸 사겠지. 그렇잖아요, 그죠? 가격이 낮든 높든 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그 종목들이 거래량이 늘고 있지 않고 진짜 거래량이 적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올라올 때 그거 안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누가 사주겠냐고. 아니면은 진짜 많이 빠졌으면은 그건 사줄 수 있겠지. 그죠? 야, 저거 진짜 저평가돼 있다. 라고 해서 사겠지만은요. 그러면 진짜 많이 빠져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 개인 투자자들. 본인이 그걸 갖고 갖고 있고 참아낼 수 있겠느냐 이거지. 그게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은 어차피 주가는 빠졌잖아요. 주가 빠지면 종목도 빠지고 얘도 빠지고 쟤도 빠지고 다 빠진 거거든요. 여기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여기에서 여기로 교체해. 여기에서 여기로 교체하라고. 거래량이 느는 종목으로. 그게 해야 될 일이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지금 확진환자 는다고 그래갖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그거는 대비할 수 없는 거고 대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4월 달을 준비를 해야 되는, 어차피 4월 달에 선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든 저거든 간에 여태까지 선거가 있는 기간에는 상승을 했으니까. 아니면은 갖고 있는 주식이 수익은 못 나더라도 본전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차트에 대한 부분에서 이 삼봉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무서워요? 이제 이거 그려지는 거요. 제가 몇 주 전서부터 얘기했어요. 진짜로. 이거 그려지기 전에 얘기했거든요. 실상으로는 몇 주 전에 움직였을 때 이렇게 움직일 때 결과적으로는 주가에 대한 추세 상승. 이거를 얘기할 때 만약에 2월 달은 박스 P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려지면은 힘들어져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움직이거나 여기서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더 올라온다 치더라도 누가 바뀌기 전에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기 전에는 주의해야 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어떻게 맞출 수 없잖아. 정부에서도 못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관이 매수해야 돼. 그럼 기관이 매수할 수 있는 그 날짜의 길일이 며칠일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19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19일 날 결과적으로 시장이 바뀌기는 바뀌었어. 왜? 기관 투자자 중에서 제일 많이 판 애들이 금융투자거든요. 금융투자가 그날 19일서부터 플러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매도를 하다가 플러스가 났어요. 샀어요. 여기서 바뀌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길이로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주가는 이렇게 밀리기 시작을 했지. 그쵸?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요거 이렇게 지금은 이런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그때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주가가 더 빠진다. 2100도까지 깨지고 2200도 그러니까 2000포인트도 깨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세론자가 지금 튀어나올 텐데 그때 현혹돼 가지고 팔면은 어떻게 되겠냐. 자, 기관들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기관들이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리면 더 내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못 견딜 거고 못 견디는 부분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걸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럼 그거 누가 사겠냐고. 그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 결과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지 지금 현재. 그죠?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완성이 됐네 이제. 이렇게. 예. 근데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 뿌리가 여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지금. 아니면은 그 뿌리가 여기야. 여기까지 내려올 거야. 여기까지 내려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주가에 대한 부분에 리스크 그 부분을 걸고 넘어가면. 예. 그래서 그래도 그 참아낼 수 있는 것은 2150포인트인데 2150포인트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150포인트인데 이 2150포인트도 의미가 없어. 제 입장에서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은요. 이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삼선전환도에 이 음봉을 만들어내질 않았어요. 삼선전환도는 바뀜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바뀜 현상이 없어요. 바뀜 현상이. 그렇지만은요. 코스닥은 바뀌어 있어요. 코스닥. 예, 요게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은 바뀌어 있지. 그죠? 그쵸? 이렇게 음봉이 그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리잖아. 그죠? 음봉이 그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내리지.
그죠? 음봉을 양봉으로 감싸면 주가가 오르거든, 계속. 그죠?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니까. 근데 얘는 이게 만들어졌어. 요거 만든 때가 언젠지 아세요? 요게? 2월 17일이에요, 17일. 근데 얘는 안 만들어졌지, 그죠? 이게 안 만들어졌어, 코스피는. 없잖아. 지금 현재 앞만 찾아봐도, 눈 찾고 쳐봐도. 그러면은 현재에 대한 부분에 예를 따져보면은 추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거야. 주가는 다시 올라오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뭐냐면 추세에 대한 부분을 꺾어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삼성전환도는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봉이 그려진 부분에서 양봉이 발생하면 상승 추세로 바뀐다. 이 양봉에 있는 부분에서 음봉으로 바뀌면 하락 추세, 즉 하방 추세로 바뀐다. 이 추세를 나타나는 건데 바뀐 게 없잖아요. 이것을 만들지 않은 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2월 17일인 거야. 그러니까 이 2월 17일이 아주 절호의 날이었었고 실상으로는 2월 19일 이게 변곡일이었거든요. 이 변곡일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여기에서도 다 얘기를 해놨었던 거예요. 유튜브거든요. 유튜브에다가 여기서 기관들의 매도 뭐 해서 업로드한 걸 보시면은 그 변곡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다 해놨어. 시장은 벌써 변화가 있다. 이번 주 시장이 궁금하다. 여기서 보면은 19일 찍어놓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 33포인트 하락해도 지금 두려울 거 없다. 뒤바뀐 수급에서 현명하게 한번 살아남아 보자. 이거를 유튜브에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유튜브는 공짜예요. 공짜. 들어오셔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1월달에 나이백 상한가 잡는 거. 2월달에 아직 남았어요. 2월달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느는 부분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상한가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진짜요. 상한가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은 손 없는 날이잖아요. 주말이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써두셔도 서로 공유하고 써두셔도 좋아요. 들어와서 보시라고. 그래도 유튜브는 예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구독 신청하고 그 다음에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제가 이거 어제 또 올려놨거든요. 이거 어제 또 올려놨어요. 그죠? 2강 1강인데 2강 올려놨습니다. 2강 올려놨어요. 지금 내가 다시 이게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2강 다시 올려놨어요. 2강 올려놨어요. 그죠? 2강 2강 올려놨죠. 2강 보시라고. 주말에 뭐예요? 공부하지. 유튜브 들어와서 공부하는 거고.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종목들 이런 것들도 올려놓으니까 좀 보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요. 추세에 대한 부분은 바꿔놓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신대표가 뭔데 이 추세에 대한 부분이 바꿔놓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냐? 캔들 차트에서는 이렇게 삼봉형이 만들어졌는데 그 추세에 대한 부분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라고 궁금해할 거예요. 이 삼봉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형성되지 않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이에요. 그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자료를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2월 17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2월 17일 이렇게 기가 막힌 날이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인식을 시켜드리려고 제가 주가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잡아보세요. 코스피는 2월 17일 날 여기 보이죠? 2월 17일 날 마이너스 1.42포인트로 끝났어요. 그래서 안 만들어진 거야. 이거를 막판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이때에도 플러스가 나 있었던 거예요. 플러스가 났으면 지금 음봉으로 그려지고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만들어진다고. 즉 코스닥, 이게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이 2월 17일 날 3포인트 플러스 난 거 있죠. 이 부분처럼 양봉이 만들어져서 음봉으로 바뀐다고. 즉 양봉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작게 만들어져서 음봉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코스닥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더 내리고 있잖아. 지금 추세에 대한 부분을 하락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잖아. 지금 코스닥은 누가 많이 사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니까 그쪽을 누르는 거지. 그죠? 이제 이해가 되나요? 그럼 코스피는 외국인도 있고 기관들, 연기금도 있고 펀드 매니저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은 이거는 지켜야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인 부분에서 만들어진 거, 그걸 보면은 주가가 올라왔고, 올라온 부분에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가 더 만들어지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주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서 이게 보기가 싫은 거야. 이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은? 결과적으로는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올라온 부분에서 더 만들지 않으면 되지. 더 만들지 않으면 주가에 대한 부분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추세에 대한 부분이 연결되는 거고, 이때에 밑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파는 거 받아가지고 올리면은 순차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추세에 대한 부분을 보고 시장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할 때에는요, 지표상으로 볼린저 밴드를 보거나 일목균형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 부분을 아주 빠르게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나타내주는 삼선 전환도를 본다고. 그게 수급력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거 만들어지기 전에 얘기했거든요.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만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이게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거고, 만들어졌다 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리스크의 부분은 더 덜 할 텐데, 일단은 이게 증가한대. 그러면은 다들 뭐예요? 불안. 그죠? 그 다음에 공포. 더 내리는데. 이거 이렇게 또 만들어져가지고 더 내린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다 뺏기는 거지, 이제. 그럼 다 뺏기세요. 다 뺏길 수밖에 없으니까. 못 견디면은 뺏기는 거야. 그럼 제가 견디어라. 야, 신 대표 미쳤냐? 주가가 이렇게 내는데 견디래. 바보 아니야? 팔아야지. 손절이라도 해야지.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팔아야 되지. 그럼 바꿔야지. 팔고 가만히 있다가 주가 올라오면은, 진짜 지붕만 쳐다보게 되는 거야.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그러면 견뎌라. 견딜 만한 종목이 뭐냐, 이게. 종목이 뭐냐. 이제 답이 나온 거죠, 그죠? 거래량. 거래량 지표를 보세요. 가격 지표 좀 그만 보고. 거래량은 그 주가 지수. 그러니까 주가의 그림자야, 그림자.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은 주가가 올라온다고. 그것도 바닥에서 증가하면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야. 못 파는 사람은, 그러니까 팔려고 안달했던 사람은 파는 거고, 야, 이거 올라갈 거야 하는 사람은 받은 거고. 이제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게 맞잖아. 1월달 지나갔고 지금 4월달. 4월달에 대한 부분, 그 부분으로 보면 되잖아. 2020년도 월별 예측을 해보면 1월달하고 4월달. 이것까지 넘어가기는 너무 빠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보자. 전략적 시나리오를 짜보자. 그냥 어떻게 짤 건데? 자, 이제는 답이 나온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지. 어쨌든 주가는 재귀하잖아. 그 미국 금융위기 그렇게 어려울 때 1000포인트 깨지고 했는데 지금 2200포인트 왔었잖아. 2162포인트잖아. 어차피 올라오거든. 그만큼 못 견디는 거는 뭐가 못 견뎌요? 신용이 못 견디는 거예요, 신용이. 어차피 신용은 깨지게 돼 있는 상황이고. 신용 투자해가지고 수익 나는 거는 많이 못 봤어요. 제가 누구냐고요? 지점장. 제가 지점에 있는 거 다 뒤져봐도요, 신용 투자에서 수익 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때마다 수익 날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다 깨지더라. 계좌 반토막 끝나고 그러더라. 살아남는 거야.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 주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볼 건데.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 투자가 나오면은 바닥 매수 찬스. 그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손 없는 날이잖아요. 주말이잖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200명, 300명 더 생긴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주식시장 안 열리잖아. 월요일 날 열릴 거 아니야. 그 월요일 날 시장을 준비를 하는데 마음을 가다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불안에만 떨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는 면밀히 살펴봐야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께 빠지면은 외국인권들은 안 빠지나?
외국인께 빠지면 기관들 거는 안 빠지나? 기관들 다 팔았나? 지네들이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죠? 더 팔겠지. 더 팔 수도 있겠지.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올라오는 종목은 있을 거 아니야. 테마에 연결돼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련돼 있는 부분, 뭐 마스크 관련주, 아니면 손소독제, 알코올 관련돼 있는 주식들, 뭐 이런 쪽이 움직일 수도 있겠지. 그죠? 근데 그거는 선수들의 영역이거든. 빨리 매매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뛰어들어도 돼. 예. 그게 아니고 나는 좀 더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겠다. 어쨌든 지금 현재 주가가 내려있는 부분에서 전환을 시켜야겠다. 라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기관들은 살 거니까. 그리고 4월 달에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여건도 분명히 모멘텀을 주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러니까 뭐 투자의 대가예요. 투자의 대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가가 많이 내렸을 때 사는 거다. 근데 주가가 많이 내렸을 때 뭘 살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주가가 내렸을 때 사는 거 누가 모르나? 뭘 살 거냐?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사고 싶은 종목의 리스트를 적어놔요. 잘 들으세요, 진짜. 이 템플턴은 본인이 사고 싶은 종목, 매수하고 싶은 종목 리스트, 이거를 작성해놔요. 근데요, 공교로운 건 뭐냐면 매수하고, 이런 그 투자의 대그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은 많이 올라와 있어. 그쵸? 실적이 좋고, 그죠? 수급도 좋고,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죠? 매수하고 싶은 종목의 리스트를 적어놓는데, 적어놓은 이 리스트가 많이 올라온 종목이야. 그래서 존 템플턴은 이 리스트를 워리스트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데 못 사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의 워리스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요, 템플턴은 기다리거든요. 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의 리스트, 워리스트를 작성을 해놓고, 이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을 때 이때에 매수를 한다는 거야. 올라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지. 지금 한국 시장을 봐봐요. 남들이 막 팔으려고 지금 아우성을 칠 때 템플턴은 얘가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의 리스트를 작성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지. 그걸 살 겁니다. 자, 그러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의 리스트, 이게 지금 제시하는, 한국 시장에서 제시하는 부분에서 신 대표, 당신이 제시하고 싶은 게 뭔데? 저는요, 어차피 내리는 건 똑같으니까 거래량인 거야, 거래량. 이제 알겠죠, 그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종목은 반드시 그 부분은 작든 크든 간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관들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신용은 깨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지점장. 얘잖아, 얘. 지점장. 삼성증권의 마스터 PB. 제가 봐온 부분에 의해서 보니까 그렇다, 이거야. 그러면 템플턴 같은 생각, 이 투자 철학은 어떤 철학이냐? 그게 바로 역발상 전략이라는 거야. 현재의 시장은요, 외국인도 손해났고 기관도 손해났어. 개인도 손해났잖아. 주가 내리면 손해지 뭐. 팔아놓은 사람은 괜찮겠지, 그죠? 근데 기관이 전부 팔았어? 한 주도 없나? 갖고 있는 건 빠졌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지금 다 팔아가지고 나는 이제 한국 시장에서 주식 투자 안 해. 난 미국으로 갈 거야. 기관 투자자가 그런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시 하잖아.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흔들릴 텐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아니 실적이 좋다고 안 빠지나? 빠지지. 실적이 나쁘면 더 빠지는 거고. 거래량이 적으면 조금만 던져도 훅훅 빠지는 거고. 거래량이 있으면 그래도 받침이 되지. 누군가는 또 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위에서 팔려고 살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거래량. 이제부터는 거래량 지표를 봐야 돼요. 거래량 지표가 많이 있어요. 거래량 지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네. 네. 지점장. 삼성증권 마스터 PB. 이 부분에 대한 대안과 제시를 못하고 있는 방이라면 방을 바꾸시라고. 다음 주에 상한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왜? 거래량이 느는 종목으로만 지금 만들어 놨으니까. 솔직히 월요일날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 화요일날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 더 빠질지도 몰라. 그렇지만은요, 금요일날 올라왔거든. 금요일날 올라왔다고. 거래량이 늘면서. 그럼 기대는 할 수 있잖아. 지켜냈다고, 돈을 지켜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3일 추가 지급. ARS로 들어오면 1개월에 44만원인데요. 14만원 할인돼 갖고 30만원으로 모십니다. 전화번호는 여기 있고요. 외부로 가입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30만원. 나는 꼭 사람 목소리를 듣고 가입할래. 1599 0700 0700 콜센터. 방 바꾸는 건 여기서. 제 방에 들어올 때는요, 월요일날 들어오지 마세요. 일요일날 들어오세요. 일요일날 제가 교육을 다 시키거든요. 거래량 지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량이 느는 종목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간 시나리오 전략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그 부분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시라니까. 여기에서. 이번 주 주식시장의 시나리오, 외국인들의 시장의 속임수 전략, 중국 시장 8% 내린 이 부분에서 한국 시장은 오히려 반등했다. 예. 다 있거든, 다 있거든. 종목 보실래요? 종목? 여기 보면 예. 대박 주식 종목. 미스터 브루, 셀트리온 헬스케어 많이 올라왔죠? 미스터 브루 한번 볼까? 미스터 브루? 그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나? 자, 봐보세요. 미스터 브루. 주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주가 안 빠졌어요. 얘 갖고 있었으면. 오히려 올라왔죠. 그죠? 몇 프로 올라왔어요? 금요일날? 7.8% 올라왔네. 7.8% 올라왔어요. 거래량 늘는 거 보시죠? 그죠? 거래량이 몇 주 됐나 한번 볼까요? 몇 주? 거래량? 현재가로? 미스터 블루 거래량? 430만 주. 그러면은 430만 주 거래 안 된 거는 깔어. 밑으로 깔어. 아직도 5만 주 거래되고 10만 주도 안 되는 거 갖고 있고. 이러면은 답이 없는 거지, 이제. 그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 보수 기법. 여기에서 볼 때, 여기 이제 그 유튜브거든요. 타임래그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2차 지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실질적으로 타임래그 줄이는 거, 이런 것들은 선물에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주식에도 사용하면 좋은 거 상황이고, 여기에 찾아보면은 심리 지표라는 부분이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 찾아보면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유튜브니까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시면 이건 공짜니까 들어와서 보시면 거기에 답을 약간, 그러니까 선물 옵션에 매매하는 기법의 답을 약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유튜브는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 보시면 됩니다. 미스터 블루는 거래량이 늘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래량이 느는 종목, 그리고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240 라인에서 움직이는 종목, 이런 것들이 좋아요. 진짜로 좋습니다. 이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유튜브에도 올려놨잖아요. 그죠? 올려놓은 상황인데요. 이거 봐보세요. 이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올라오죠. 그죠? 꾸준히 올라오면서 이동평균선이 펼쳐지잖아. 어디서 펼쳐져요? 이게 240 라인이거든. 그쵸? 네. 유튜브에 240을 찾아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고, 거래량이 유지되면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 이 부분을 진짜 템플턴처럼 전화위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제가 이거는 뭐 매주 그 오후에 방송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19 이 부분에 대한 경제적 파장, 그죠? 경제적 파장, 이 부분에 대한 지표가 아직 많이 안 나왔어요. 이게 나온다고요. 미국 지수가 금요일 날 왜 빠졌는지 아세요? 이 지표에 의해서 PMI 지수가 서비스업 PMI 지수 많이 내렸습니다. 제조업 PMI 지수 많이 내렸습니다. 제조업 PMI 지수가 51.9였는데 50.8로 바뀌었고, 서비스업, 미국 같은 경우에 서비스업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3차 산업 위주로 돼 있으니까. 이게 53에서 49로 떨어져 버렸어. 그 여파를 계산을 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파장이 이제 경제 지표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힘들어지겠지. 솔직히 힘들어지겠지.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다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금리를 내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금리를 내렸어요. 금리를 내렸다고. 금리. 예, 금리를 내렸어요. 그러면 한국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야. 그럼 금리 결정일이 언제예요? 2월 27일이야. 얼마 안 남았어. 주말 딱 지나면은 그 주에 목요일 날이 금리 결정하는 날이야. 그러면은 현재의 상황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라고 다들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동결이라는 얘기는 못 꺼낸다고. 금리 인하시킬 수 있겠지, 그죠? 맞죠, 그죠? 그러면 금리를 인하시키는 부분의 파장, 영향력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서부터 올라올 거라고. 그러면 다음 주 24, 25, 26, 27, 28 5일 남았는데 2월달 5일 남았는데 언제 올라올 거냐? 27일을 기점으로 해서 26일이나 25일이겠지. 왜? 월요일 날은 미국 시장이 많이 내렸으니까 그 파장을, 그 영향을 받을 거고, 물론 한국 시장이 32포인트 금요일 날 시장에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미리 내렸다. 한국은. 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여건도 있었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무지하게 팔았기 때문에 내렸다. 미리 내렸다. 그래서 좀 덜 내릴 수도 있겠지, 그죠? 요런 것을 계산을 해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야 돼요. 주간 시나리오. 일주일에 어떻게 매매할 건가? 주간 시나리오. 그렇잖아요, 그죠? 시나리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만들어 놔야 돼. 이게 맞든 틀리든 간에 만들어 놔야 돼.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진짜 달라. 만약에 시나리오 정해놓은 부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고쳐가면 되거든. 근데 없는데 뭘 고쳐? 고칠 수도 없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일요일 저녁 8시 이때에 회원 방송을 합니다. VIP 회원 방송, 교육 방송을 합니다. 이때가 제일 핫한 시간이고요. 공개 방송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올 때예요. 왜? 주말 쉬고 일요일 날 이제 월요일 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죠? 여기에 저는 올인합니다. 이때에 일요일 날 이때에 전략, 시나리오, 주간 시나리오 플러스 종목, 이번 주에 매매할 종목, 전략적인 종목 다 설명해 드려요. 그리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매매. 그래서 일요일 날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방은 일요일 날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일주일의 시작은 일요일입니다. 저는. 주말 동안에는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유튜브에도 있어요. 유튜브에도 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려놓는데 여기 보면은 사마콘대에서 있잖아요. 사마콘대에서. 그쵸? 다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박 종목 보면은 다 있어요. 이렇게 뒤져보면 이렇게 보면 야, 이 풀무원 이 풀무원 017810 한번 보실래요? 이거 풀무원 810 와, 이상호 보이죠? 이상호 지지라인 형성을 해놓고 여기까지 와, 고점도 넘어있지. 더 수익이지. 요 꼭대기에 샀어도 여기 수익이잖아. 이만큼 수익이잖아. 누가 풀무원이 움직일 줄 알아? 기가 막히게 적어놨죠. 풀무원 깨끗하잖아. 벌써 거래량 늘어나고 보조지표 올라오고. 누가 사? 얘? 누가 사? 누가 사는 거 보면은 금방 알지. 이 파란색 선 있죠? 이게 기관이야. 기관이 사잖아. 기관이 팔면서도 사는 종목은 올라간다. 거래량 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내가 거래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종목이 거래량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꿔야 돼. 아직도 질질질 끌려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지면 바꿔야 되는 거야. 교체 매매를 해야 돼. 그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제시를 못하면 방을 바꿔야지. 들어와. 제가 거래량 느는 종목 사드릴 테니까. 지점장 삼성증권 마스터 BB 전화번호 44만원인데 30만원 할인 1599-0700 방 바꾸는 거. 종목들은 굉장히 유리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실상으로는 많이 내렸죠. 주가에 대한 부분은 많이 내렸는데요.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 이때 이제 뭐 손세정제까지 올라왔으면 이제 골판지 움직일 겁니다. 골판지. 왜? 택배 시장이 움직일 테니까. 택배 시장, 골판지, 대림제지. 보이나요? 거래량만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 자, 대림제지만 골판지 하나? 대형 포장. 대형 포장. 잘 안 써지네. 대형 포장. 가격이 적든 크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래량이 늘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야지 얘가 상승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요 부분에 이거 한번 보실래요? 교육, 거래량, 메가 MD, 상한가. 자, 봐보세요. 저는 이거 안 샀습니다. 못 샀어요. 저는 240 여기서 매매했거든요. 여기서 매매를 하고 끝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쵸?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격이 여기서 튀어 올라왔어. 그래서 못 샀어. 그렇지만은 이 메가 MD는 여기서 수익을 많이 냈지. 거래량. 자, 이렇게 하나씩 해가면 여러분들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진짜 만들어진다. 충분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 가격대역에서 콱 하고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 있다.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요거 033160 MK전자인데 요 240 안 빠졌잖아. 이렇게 올라와서 조정받고 올라오면 되지. 올라와서 조정받고 올라갈 수 있잖아. 거래량만 늘면 돼. 이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 왜 하나씩 볼 수 있잖아요.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240 라인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니까 저는 여기에서도 240을 찾아라, 실전 매매 보수 기법 이런 때 240을 찾아라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주말에 쉬지 마시고요. 그리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위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는 그리고 방을 이전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일요일 날 시작을 하세요. 일요일 날 저녁 8시가 우리 회원님들 본방사수 해가지고 많이 들어올 때고요. 그리고 제가 다 준비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때예요. 그냥 지금 현재는 시장의 원체 요상에서 이쪽을 얘기해도 저쪽을 얘기해도 안 믿긴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그 부분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중심을 잡으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다라는 거야. 들어오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소중한 거예요.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어차피 개인 투자자들이 10조 이상 산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 다 걸려 있어. 그 종목을 사지, 뭐 그 종목 빼놓고 사면은 어떤 종목을 사겠냐고. 그죠? 다만 그 종목을 살 때,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종목을 살 때 그게 가능한가? 진짜 내가 기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봐보세요. 야씨, 거래가 4만 주뿐이 안 되는데 왜 사냐고. 그거를 거래가 5만 주도 안 되는데 하루 거래량이 몇 억씩 어떻게 사냐고. 그걸 적어도 거래량 100만 주가 넘어가야 돼. 한번 보실래요? 미스터브로 430만 주 거래됐지. 이 윌비스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주 거래됐어. 윌비스 안 빠졌잖아. 다른 거는 빠져도 거래량 느는 것만 한번 봐보세요. 거래량 느는 거 미친듯이 올라간다고. 오히려 거래량 느는 것들이. 실상으로 지금 저는 솔직히 지금 5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5종목을 갖고 있는데요. 5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마이너스고요. 4종목은 다 플러스입니다. 그 4종목 중에서 상한가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알고 싶으면은요. 일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일요일 날 저녁 8시. 우리 회원님들한테 더 사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빠지는 부분에서 더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거래량뿐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현재와 같이 힘든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해안을 찾아야 되는 거야. 2020년도 돈 냄새가 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오겠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성급했던 거야.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성급했다고. 2018년도 당하고 2019년도 당하고. 그래서 이제 2020년도 움직인다. 2020년도 1월 초장부터 그냥 저희는 안 샀거든 이때. 그래서 나이백을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이백을 잡을 수 있었던 거야. 이거 상한가를 잡을 수 있었던 거야. 이거를 함부로 안 샀습니다. 설날 전에 저희는 팔자고 그랬어요. 팔고 넘어가자. 방송 한번 보세요. 그때 한국경제 TV에 나온 방송. 나만 70% 7대3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7이 뭐냐? 주식 갖고 가는 거예요? 현금이에요. 현금이 70%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토요일 날 오전 10시, 그 다음에 평일 오후 4시 20분 요때에는 빼먹지 마고 잊지 마시고, 빼먹지 않는 게 잊지 마시고 들어오시면은요, 제가 계속적으로 알려드리니까 시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지금이 그 흔들리니까 개인 투자자도 굉장히 흔들 때예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왜 흔드냐면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기관이라도 어차피 여기 흔들 수밖에 없어요. 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샀는데 여기 있는 걸 뺏어야지, 그죠? 여기 있는 걸 뺏어야지. 이렇게 팔았으니까 뺏어야지, 그죠? 싸게 뺏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쪽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왜 기관들이 만약에 사면은 외국인 거 사겠습니까? 아니면은 개인 거 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거, 개인 건 안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아니에요. 개인 거 삽니다, 개인 거. 왜냐하면 지금 봐보세요. 외국인 거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잖아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더럽게 빠졌다고. 그 중에서 거래량이 느는 종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아주 짜릿한 전략으로 여러분들을 눈앞에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만 되면 4월 15일 선거, 꼭 선거 테마주를 한다 이게 아니더라도 4월 달까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공간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고요. 안 되면 유튜브 가서
유튜브 이쪽 들어와서 보시고, 네, 유튜브 들어와서 보시고, 솔루션을 제시 못하는 방에 있으면은 방 이동하시고, 예, 신 대표, 지점장, 삼성일권 마스터 PB. 전화번호는 1599-0700.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손 없는 주말. 지금 밖에 나가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그거 걸리면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죽는 사람은 좀 덜한데 그래도 걸리면은 사람 많은데 요즘에 안 갑니다. 쇼핑몰 홈쇼핑으로 다 바뀔 거예요. 골판지 이거 사야 되고,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니까 회원님들 산책 다녀오시고 드라이브 다녀오세요. 차라리 사람 없는 데로 드라이브 탁 갔다가 맑은 공기 쐬고 다시 들어오시고, 그리고 유튜브 들어와서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주가 빠진다, 미국 시장 빠져가지고 더럽게 빠질 것 같다, 이런 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종목으로 움직이자. 종목에서 거래량이 늘어가는 종목 위주로 해서 한번 찾아보자. 신대표가 그렇게 찾으래. 요즘에 신대표가 핫하거든. 그러니까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코로나도 안 걸려, 건강에도 좋아, 주식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들어가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 그러면은 가족도 화목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셨죠? 주말에는 열심히 열공